관세법 1차 마무리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표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파트별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2장, 3장, 4장하고 9장이 주로 나온다. 그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통칙 부분이 잘 나와요. 통칙 부분이 잘 나와요. 아니면은 보충 규정 부분이 잘 나오고 생각보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5장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기출이 거의 안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7장도 마찬가지죠. 7장도 마찬가지. 7장도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범위에 비해서 거의 나오지 않는, 주로 나오는 것은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9장이 주로 나오더라.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빈출 파트를 정리를 했는데 빈출 파트라고 보시면은 세 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크게 나누어서 낸 게 로마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장별로 나눠놨죠. 1장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세 가지 목차로 되어 있는데 빈출이 어느 부분이 되는가. 그리고 최근 6개년도거든요. 6개년도간 미출된 부분은 어디인가. 그리고 개정된 부분은 어디인가. 그래서 여기를 위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위주로 공부할 거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022년 기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선 그어놓은 거 있죠?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쓴 자료예요. 작년에 이 자료에서 어느 정도다가 나왔었구나 라고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저한테도 축적되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높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빈출 파트에서 나왔다? 그럼 얘는 무조건 챙겨가야 되겠죠. 근데 미출 파트에서 나왔다? 얘는 좀 버릴 만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빈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던 게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개정된 내용은 이렇게 세금공만 딱선품 안 나왔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도 있고 내국세 등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렇게 빈출이라고 안 써져 있잖아요. 2번 목차부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애초에 빈출 자체가 되지 않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 출제되지 않는 범위이다. 법 적용의 원칙도 그러네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거의 없네요. 그죠? 기간과 기한이 빈출되는 내용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서류의 송달에서도 빈출되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은 1장 총칙에서는 빈출되는 부분이 어디다? 용어의 정의 부분 자주 출제된다. 기간과 기한 자주 출제된다.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이 자주 출제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요? 1장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1장에서 그죠? 2문제 정도 나오죠? 서류의 송달 나왔고 용어의 정의가 나왔다. 그러면은 기간과 기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번에 개정도 됐구나. 뭔가 느낌이 이렇게 딱 올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총칙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되는 파트는 이제 수입 반송의 정의 부분이고, 그리고 외국물품, 내국물품 정의 부분, 그리고 판적 복합 판적 정의 부분,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됐었고, 선박용품은 애초에 낼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법령집을 보시면은
그 법률에 있는 거 말고 제가 통칙 부분에 있는 내용을 옆에다 뽑아놨었거든요. 예, 그 부분만 좀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정된 내용에서는 세관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는 않겠고요. 거의 탁송품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었죠? 탁송품? COB 화물, COB 화물, 쿠리어 온 보드 화물 같은 경우에는 탁송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국세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징수가 있었고, 관납물이면은 징수 우선하고, 관납물이 아니면은 내국세가 뭐래? 동일한 순위로 하고, 예, 동일한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내국세의 종류가 있었네요, 그죠? 내국세의 종류. 내국세의 종류는 빈출 파트이기도 하니까 내국세의 종류는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적용의 원칙에서 여기는 최근 6개년 동안 기출이 된 게 없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 해석 질의 회신 절차 그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쯤 어느 부분인지. 법령집 안 가져오시네. 저희 프린트로 하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예, 보셔야 되니까 그래도. 예. 그 다음에 기간과 기한. 여기서 빈출되는 파트는 이제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이죠. 기간의 계산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민법에 따른다. 예.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기간을 계산할 때. 그거 두 개가 있었고요. 기한의 계산에는 어떤 게 있었죠? 그리고 공휴일 등이 있었죠. 그 공휴일 등이 빈출 파트인데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어요. 개정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휴일하고 장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처리 설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가 복구된 날에 다음 날로 한다. 자, 미출 부분은 역시 납부기한 부분하고 월별 납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직 기출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기출이 안 됐다 그런 건 6개년도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 등과 관련해서는 서류의 보관 기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출이 됐어요. 그리고 개정이 됐습니다. 납부고지서의 송달 2023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아, 나올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통칙, 그 다음에 소멸, 그 다음에 담보, 그렇죠? 가격, 그 다음에 부가징수, 부가징수. 그렇죠. 거기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통칙 부분이 자주 나오더라. 자, 통칙 부분에서 나온 게 빈출 파트에서 나왔어요. 네, 빈출 파트에서 납세 의무자 부분이 나왔네요. 납세 의무자 중에서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위탁 판매 물품이냐, 위탁 수입 물품이냐, 위탁 수입 물품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불분명한 경우. 자, 미출제된 부분은 적용 법령하고 과세환율 부분이 미출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과세환율 부분 나올 수 있겠죠? 개정된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오면 땡큐죠. 네, 땡큐죠.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한다. 네. 자, 2절 납세 의무의 소멸, 이 부분은 아예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빈출이에요. 네, 여기는 거의 한 번씩 매번 나와요. 네. 2장에서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거의? 2장에서 평균? 9개, 10개. 네, 10개 나온대요, 10개. 2장은 빠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납세 의무 소멸은 거의 매번 나와요. 어떤 게 나오겠어요? 소멸 중에서. 소멸 사유 4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기산일 나옵니다. 네, 제척기간 기산일. 네,
기산일. 기산일 3개가 있죠? 예, 그거와 관련된 거. 예. 확실하게 숙지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3절 납세 담보 부분에서 보면은 빈출되는 부분. 담보의 종류. 담보의 종류는 쉽죠? 그러니까 유가증권 3개,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죠? 보증된 거 2개, 부동산 등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숙지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충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충당. 담보를 제공했으면은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납부된 담보를 충당을 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기출이 안 된 부분, 미출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맞췄네요. 그죠? 납부고지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은 구석대기에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잘 안 보는 내용이기도 해요. 시행령 부분에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세관장이 248조에 따라서 수입신고를 수리를 하려고 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든요. 관세 채권이 확보가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근데 그 담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2년 기출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물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 담보물의 변경은 누구누구가 할 수 있어요? 세관장이 명령할 수도 있고요. 담보 변경하라고. 그리고 납세자가 원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납세자가 원해서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담보물의 매각은 충당과 겹치죠. 그렇죠? 충당하고 겹치죠. 충당을 할 때 매각해야 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매각 대상 물품 매각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매각 1일 전까지 매각 1일 전에 납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매각을 중단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개정된 내용 개정이 오래전에 됐었어요. 담보물 제공 시 제출 서류. 금전 같은 경우에는 금전 납입 확인서. 그리고 뭐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위임장. 네, 그리고 뭐 부동산 등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과세가격 신고 및 결정 부분 4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가격 신고 파트, 그 다음에 관세평가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격 신고 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가격 신고 파트에서 빈출되는 부분이 가격 신고 생략 대상, 신규칙 부분에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얘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작년에 빼먹었었나 봐요. 잠정 가격 신고 시 확정 가격 신고 기간. 쉽죠, 이거는? 몇 년? 2년이죠, 2년. 2년이고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리고 잠정 가격 신고 대상 같은 경우 뭐 원유나 곡물 이런 것들이 있죠. 수입 신고 당시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잠정 가격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관세평가. 자, 관세평가에서 빈출되는 부분, 수출 판매와 관련된 거, 수출 판매가 아닌 것은 이러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네. 암기식 뭐였죠? 암기식 뭐였어? 무이수지 임무산이었죠. 네, 무이수지 임무산. 네. 무이수지 임무산. 기출이 22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출되는 것 중에서 일방법 배제 사유하고 합리적 의심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일방법이 배제되는 사유 두 가지에 대해서 아직 기출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금지 가격. 관세평가 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해서 6방법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그 내용도 안 나와 있어요. 오미자 국선출이라고 그때 암기식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미출된 부분은, 실제 지급 가격, 간접 지급액 부분 안 나왔고요. 간접 지급액 부분. 공제 요소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지급 가격 부분이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법정 가산 요소도 나올 법한데 아직 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특관자와 관련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에서 사후관리와 관련된 연례보고서, 아크바를 신청하게 돼서 그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후적으로 연마다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나 계속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개정이 된 이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 방법과 산출 방법의 사전 조정, 그러니까 아크바랑 APA, 국세 쪽하고 관세 쪽하고 사전 조정하는 방법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특관자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과 관련된 거, 이거 보면은 뭐 떠오릅니까? 1억 원, 2억 원 이거 떠오르죠. 과태료. 특관자한테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하라고 했다.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제출 안 했다. 그러면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다시 요구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그럼 또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네, 과태료랑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겠고요. 제출 시기도 같이 나올 수 있겠죠. 잠깐만. 이게 중복됩니다. 중복됩니다. 4번 지우세요. 개정이 됐는데 한 번 더 개정이 돼서 여기 써놨네요. 자, 부가와 징수. 여기가 메인 규정이죠? 여기가 메인 규정이에요. 자, 세액의 확정 부분에서 빈출 부분, 세액의 확정은 이제 신고납부 방식하고 부가고지 방식이라고 떠올려 보면 되겠고, 신고납부 방식에서는 세액의 변경도 같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죠. 수리전 세액심사라고 해놓은 거는 수리전 세액심사 할 수 있는 대상, 규칙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을 언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액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자주 나오죠, 당연히. 수정신고, 보정신고, 정정, 뭐 이런 경정청구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가산세도. 징수금액의 최저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10,000원. 자, 미출된 부분 중에서 좀 나올 법한 게 부가고지 대상. 그렇죠? 부가고지 대상이 아직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올 법하죠. 자,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보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됐죠. 보정신청과 관련해서 어떤 게 개정이 됐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부당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42조 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감면 사유. 가산세 감면 사유에서는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경정청구도 개정이 됐습니다. 경정청구 내용은 별거 없고요. 뭐 신고 납부한 세액,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신고 납부한 세액, 보정 신청한 세액, 그 다음에 뭐 수정 신고한 세액, 이렇게 그냥 보정 신청하고 수정 신고가 그냥 두 개가 단어가 첨부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강제징수와 관련해가지고는 체납자료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압류매각의 유예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 여기에. 근데 그 중에서 체납자료의 제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압류매각의 유예는 나오질 않았다. 여기에서 나올 법하죠, 이제. 자, 환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빈출된 부분은 제가 1번 뭐라고 써놨어요? 법제 46조라고 써놨죠. 법제 46조는 엄청 자주 나와요. 30일이라는 숫자도 있고요. 그리고 충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46조는 잘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출제가 잘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잘 암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급의 절차에 있죠. 환급 결정을 하게 되면은 환급 통지서를 줘야 되고 지급 지시서를 줘야 되고 그리고 환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지급 지시서를 제시하고 환급을 받아야 되고 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환급 가산금 부분도 역시 출제가 안 됐어요. 환급 가산금 부분에서는 역시 기산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요거는 나왔어요. 미지급금 정리 절차. 정리 절차. 요거는 나왔어요. 네, 이거는 2021년인가 20년인가 나왔습니다. 자, 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4장하고 3장. 자, 세율 부분에서 빈출되는 부분이 이제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대상 및 세율. 특히 어디가 자주 나오냐면 요 2번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죠? 2번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땡큐죠, 저기는. 그리고 양어의 철회 및 수정도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빈출 부분에서 안 넣었던 부분이 있는데 단위 세율 적용 배제 대상 얘는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세율의 적용 파트에 있는 내용이죠. 이 세율의 적용 파트도 전체가 다 빈출 파트예요. 어떤 거 있죠? 세 가지 있었죠. 간이 세율, 합의에 따른 세율, 용도 세율 세 가지 있었죠. 그거와 관련해서 특징들만 잘 잡아놓고 간이 세율과 관련해서는 적용 배제 대상이랑 그 다음에 그 간이 세율 있죠? 우리 암기식으로 암기했던 거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스페셜 세이프가드라고 그래가지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서 챙겨야 될 거는 어느 부분만 챙기시면 되겠냐면은 물량기준 산정. 물량기준 산정 방법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삼 년간 평균 수입량 곱하기 개수 더하기 작년 대비 소비 변화량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출제가 안 된 부분에서 덤핑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 피해 판정 시 검토 사항이 기술이 됐었는데요. 여기에는 굳이 공부를 안 했어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실질적 피해 판정 시 상대국에게 대한 그 보상 수준을 검토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상 수준은 언제만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긴급관세. 긴급관세. 그리고 양어를 철회할 때. 양어를 철회할 때. 자, 그 다음에 잠정세율도 2022년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잠정세율과 관련해서 2022년에 기출된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행령에 있는 부분이 기출이 됐거든요. 봅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잠정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재부 장관한테 검토를 받고 인상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세율을 건들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기재부에서, 예, 기재부 장관이 건들 수 있죠. 농림축산물 그 사람이 무슨 세율을 갑자기 건들 수는 없죠. 건의를 할 수는 있죠. 기재부 장관한테. 그 내용이 나왔어요. 나왔다 하면 틀렸겠네요. 품목분류. 자,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관련돼서 빈출이 되는데 그 사전심사뿐만 아니고 품목분류 변경 사유도 역시 빈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빈출됐잖아요. 근데 이게 빈출 파트에 들어가 있죠. 그럼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빈출 파트에 넣어놨다는 것은.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1번하고 그 취소선 해놓은 게 있고 그냥 취소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1번하고 취소선 해놨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적어놨었는데 그게 나왔다는 소리고요. 그냥 취소선 된 거는 제가 여기 안 적어놨었더라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동그라미 숫자가 있는 거는 제가 추측했던 거가 나온 거고 얘는 추측하지 못했던 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게 빈출 파트에 있냐, 미출 파트에 있냐, 개정 파트에 있냐. 그거를 확실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품목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그리고 품목분류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출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수정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정 파트.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파트.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은 세율을 수정할 수 있다. 품목분류 체계를 수정할 수 있다. 어디 가요?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개정된 이후로 나오지 않는 것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파트 중에서 반려사유, 간이심사, 그리고 유효기간 부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반려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뭐 농산물의 혼합물로서 혼합량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 냉동식품 같은 경우 이런 거 기재부령으로 정한 게 개정이 됐고요. 간이심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10단위까지 해야 되는데 4단위나 6단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개정이 됐는데 아직 안 나왔고 유효기간도 기존에는 5년이었었는데 개정돼서 다음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몇 년 써져 있으면 틀린 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사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면 부분에서 빈출되는 부분입니다. 각치. 진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정말 최소한의 것만 써놓은 거거든요. 이것만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찍으려고 써놓은 거예요. 찍으려고. 자, 가장 많이 빈출되는 부분이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인데 면세 대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 대상 물품이 자주 나오겠죠. 그 사후관리 대상 물품은 외교관용 물품 면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수 제한 물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양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특정 물품의 면세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학술연구용품 대상 써놓고 정부용품 대상 써놓고 특정국 물품 써놓고 예. 이 중에서 특정국 물품 면세 특정 물품 면세 대상 쓰시오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액 물품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소액 물품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미출된 부분에서 여기에서
여기다가 이것도 써놓으세요. 여휴. 여행자 휴대폰 면세에 써놓으세요. 미출된 부분이 세율 불균형 물품 면세 부분이 이제 미출이 됐어요.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도 역시 미출이 돼요. 사후관리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사후관리 한번 볼까요? 사후관리 대상 물품이 있을 것이고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의 범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 및 관리. 여기서 의무가 처음 감면을 받게 되면은 바로 적용되는 의무가 뭐가 있죠? 반입의무 있었죠. 반입의무. 사용할 장소에 반입해야 된다.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장소에 반입해야 된다. 반입의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부 비치.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 다음에 통관 표지. 그럼 이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기간과 관련된 거. 기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반입과 관련된 거. 몇 개월인지. 반입과 관련된 거. 두 개가 자주 나와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여행자 휴대폰 면세 부분에서 별송품과 관련된 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껴도 되겠죠?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재수출 면세 대상 물품 얘도 다시 나올 수가 없죠. 얘도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개정 부분에서는 여행자 휴대폰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과 관련해가지고 여행자 휴대폰 기본 면세 범위가 몇 불이죠? 800불로 개정이 됐죠? 예, 그 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800불짜리. 이번에 개정된 거. 이번에 개정된 거 뭐 있어? 자진 신고했을 때. 예. 자진 신고했을 때 20만 원의 범위에서 30% 감면해 준다. 이게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나올 것만 같아요. 나올 것만 같아요. 그리고 개정된 내용에서 재수입 면세 대상이 개정이 됐는데 이 재수입 면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황금 및 분할 납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되는 부분이 자가 사용 물품 등의 환급 부분이 자주 나오는데 2022년에도 기출이 됐어요. 그리고 분할 납부도 역시 빈출되는 부분인데 기출이 됐어요. 네.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위약 환급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출제가 아쉽거지도 않아요. 6년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멸실 변질 손상에 따른 환급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 작년에 나왔었는데 올해 안 나왔. 1차에서는 안 나왔죠. 최근. 자, 그리고 개정된 것도 어느 부분이 됐어요? 위약 환급 개정됐죠? 자가 사용 물품들 환급 개정됐죠? 그래서 위약 환급 왠지 나올 것만 같다. 그렇죠? 제가 이게 나올 것만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는 100%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 맞아야 돼요. 5장은 좀 쉬었다가 하고 OX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